얼마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의 휴전 단계가 1단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곧 2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휴전 2단계라면은 하마스가 갖고 있는 무기들을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내려놓지 않더라도 적어도 스스로 동결하고 꽁꽁 싸매는 보관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아마 휴전 2단계 조건인 것 같아요. 이런 2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하마스가 뭐라 그러냐면 무기와 관련해서 아주 뚱딴지 같은 딴소리를 했다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네, 지난 6일 토요일 그 이스탄불 컨퍼런스에서 하마스 지도자 칼레드 마샬이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연설 중에 자신들의 그 저항과 그리고 무기들은 우리의 명예와 영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평화안의 무장 해제 그리고 국제 안정화군 배치 그리고 하마스의 권력 이양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존 스펜서 교수는 평화안 17번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은 하마스가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이스라엘군이 확보한 테러 프리존, 테러가 없는 지역은 국제 안정화군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재건이 계속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스펜서 교수는 하마스가 더 이상 예전처럼 국제적 영향력이나 주민 통제력 그리고 지원 물자에 대한 그런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지역별로 하마스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치안 세력, 국제 안정화구 같은 이런 치안 세력이 들어가서 작은 규모의 안전생활권, 이른바 안정된 버블을 하나씩 만들어간다면 그 영역이 이제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가자 주민들이 보호받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자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북쪽을 좀 봅시다. 이스라엘 군 IDF가 최근에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터널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파괴됐습니까? 그 안에 무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IDF가 국경 근처에 숨겨져 있었던 주요 터널들, 특히 이제 무기 저장 시설과 연결된 그런 통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을 해체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파괴된 터널에서도 박격 포탄을 비롯한 탄약들이 실제로 발견이 됐고요. 근데 단순히 이제 통로 하나를 막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헤즈볼라가 다시는 재사용할 수 없도록 아예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IDF의 목적입니다. IDF는 이번에 헤즈볼라의 능력 강화나 이 재건 시도를 완전히 좌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월요일이에요. 8일에는 IDF가 헤즈볼라가 훈련하고 있는 그 훈련장 여기도 공습을 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제 IDF 설명에 따르면 그날 밤새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을 향해서 공습이 이어졌고 그리고 특히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과 지휘 통제와 연관되어 있는 이 군사 지점들이 주요 타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라드완 정예 부대가 사용하는 훈련장을 공격했는데요. 이 라드완 부대는 국경 침투 등의 임무를 맡는 헤즈볼라의 핵심 전력이다 보니까 이 훈련장을 타격한 건 아무래도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꽤 민감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IDF는 터널만 파괴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하 인프라나 훈련장 그리고 무기 저장 시설까지 폭넓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헤즈볼라가 남부에서 다시 이렇게 전력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IDF가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새로운 수장 알샤라. 얼마 전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샤라를 초청해서 그야말로 환대하면서 인간 대접을 해줬어요. 또 요즘은 이스라엘도 알샤라를 인간 취급해주고 있는데 이 알샤라가 최근에 카타르 도하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그래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뭐라고 비난한 겁니까? 일단 그날 이제 진행자가 알샤라에게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제 알샤라의 대답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학살을 숨기기 위해서 분쟁을 주변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시리아에 대한 공습도 그 연장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과장된 안보 논리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또한 시리아는 평화를 원했지만 폭력으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난 수년간 시리아 영공에서 이스라엘에 1000번 이상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파장이 컸던 대목은 단연 테러리스트 관련 답변이었는데요. 알샤라는 자신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속했던 조직도 테러 조직이 아니다. 자신은 무고한 시민을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테러리스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답변들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짜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시리아의 수장 알샤라가 카타르 도하에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비난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그 시리아의 전 대통령이죠. 알 아사드 정권을 추출한 지 벌써 1년이나 됐어요. 그것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아마 이 시리아에서 요란스럽게 열렸던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도 지금 알샤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고요. 알샤라는 신의 뜻대로 강한 시리아를 재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투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구호들을 보면 분위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알라의 도움으로 전쟁을 맹세한다. 유대인이여 무함마드의 군대가 다시 온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됐고, 그리고 일부 영상에서는 너희들의 피로 강을 만들겠다. 이런 공격적인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직접 겨냥한 이런 선동이 강하게 느껴지는 행사였는데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최근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시리아에게 비무장 완충지대 설정을 요구한 그 배경들이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시리아 내부에서 이런 군사주의적 분위기와 반유대 구호가 점점 더 강화되는 만큼 국경 안정성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리아에서 이렇게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막 점점 고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시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을 내밀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적당히 해라 하고 경고까지 보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미국이 시리아를 향해서 구애의 손길을 계속 보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알샤라를 향해서 손하트를 뿅뿅뿅뿅 날리고 있는지, 이거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조현윤 기자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할게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기럇 가트라는 곳이 있나 봐요. 여기에 아마도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민군 조정센터, 영어로는 CMCC, 뭐 약자입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CMCC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아마도 이스라엘 측이 감시하고 녹화를 했다. 비밀리에 뭘 이렇게 찍었나 봐요. 이걸 가지고 미군 측이 좀 기분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군이 그만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아마 이렇게 양쪽 분위기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CMCC에서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미군과 이스라엘군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 군사 전략가들이 함께 가자 지구의 미래 그리고 인도적 구호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협력 공간인데요. 근데 이번 일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과 그리고 외부 방문객들이 회의가 녹화되고 있다라며 불편을 제기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현장 책임자인 미군 패트릭 프랭크 중장이 이스라엘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녹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스라엘군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회의가 애초에 기밀이 아니고 그리고 이 녹화는 투명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동맹국을 감시했다는 건 정말 터무니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군 역시도 감시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고요. 이 문제를 외교적 갈등으로 키우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에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큰 이슬람 시민단체가 있나 봐요. CAIR. 하여튼 이 영어 약자는 너무 어려워. CAIR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이슬람 민간단체.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 이 두 개의 단체를 텍사스주에서 테러 조직이다, 테러 단체다. 라고 지정을 했는데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플로리다 주까지도 역시 CAIR하고 이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단체다라고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미국 전체적으로 다 다른 주까지 이렇게
지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이번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이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테러 지정 결정을 내린 거는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게다가 텍사스주의 결정이 플로리다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 했던 이 지정이 미국 내 다른 주들에게도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연방 정부가 아직 이 두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정한 이런 조치들은 효력이 해당 주 내부에만 적용이 되고요. 실제 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도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현재 CAIR은 텍사스에 이어서 이번에 플로리다까지도 이번 지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무슬림 형제단 지부들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주 차원의 선언이 연방 정책기로와 이어지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CAIR과 이 무슬림 형제단을 연방 차원에서 테러 조직으로 이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공화당의 홍보위원이에요. 홍보 책임자인 케이트 콘스탄틴이라는 의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 방안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 그래요. 그러지 마라. 무슬림 형제단하고 지금 그 CAIR이 왜 테러 조직이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 그러는데 여자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보수 농객 로라 루머의 말에 따르면 사실 최근까지 공화당 내부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자는 그 법안에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심지어 여러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지를 보냈었고요. 네, 법안도 비교적 강경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흐름이 바뀐 지점이 바로 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 하원 의원인 브라이언 마스트 홍보 책임자, 아까 말씀하신 케이트 콘스탄틴이 의원실 핵심 보좌진들과 함께 카타르로 여행을 갔고 그리고 카타르가 초청한 F1 행사와 외교 이벤트에 참석하는 등 매우 호화로운 그런 휴가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여행 직후에 이 외교위원회가 추진해 왔었던 무슬림 형제단 테러 지정 법안이 갑자기 완화가 되고 약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카타르가 공화당 내부에 이번 이 핵심 보좌진들을 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콘스탄티니가 SNS에서 게시를 했었던 카타르 일정에 참석했던 그 여러 사진들 그것들을 전부 다 삭제를 했고 그런데 로라 루머가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을 전부 SNS에 올린 겁니다. 콘스탄티니가 게시했던 사진들까지 캡처해서 그리고 삭제한 그 정황까지 캡처해서 전부 다 이제 SNS에 올린 거죠. 그리고 로라 루머가 덧붙여서 이제 한 말이 카타르가 무슬림 현지회당과 하마스에 가장 큰 자금을 제공하는 나라다. 그리고 이 카타르가 공화당 전체를 매수해서 유럽을 이슬람화했던 것처럼 미국도 이슬람화하려 한다는 거는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쳤습니다. 카타르를 갔다 온 뒤로 변했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호화스럽게 대접을 많이 받고 이제 먹을 거를 많이 줬나 봐요. 먹을 거에 약해지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우리 이유진 PD도 텍사스를 갔었지 않습니까? 그 촬영 때문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원래 텍사스는요,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그 복음주의적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온통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특히 장식으로 상가며 거리며 특히 주택가에도 각자 자기네 집이 제일 아름답게 장식됐을 것 같다라는 식의 경쟁을 하듯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서 아주 요란스럽게 분위기가 아주 잔뜩 들떠 있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런데 미국과 달리 유럽의 최근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영 아니올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유럽은? 일단 무슬림들 때문인데요. 아하, 이런. 네,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독일은 아예 크리스마스 마켓 주위로 보안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유럽은 지난 25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보안 장벽을 비난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하디스트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나타나자 똑같이 이 보안 장치를 조용히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조각상에 올라타고 외국 국기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 가족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고요.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무슬림들이 크리스마스 마켓에 난입을 해서 예수 조형물의 목을 잘라서 훔쳐가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길거리는 하마스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가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도 최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흥청망청 되는 것 같다라면서 대부분이 지금 절제하자 이렇게 가는 분위기였어요, 교회가. 그러나 아니다. 우린 반대로 크리스마스를 더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더 요란하고 화려하게 장식해야 된다 라면서 또 그렇게 바꿔가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 기분 안 좋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